네, 11월 4일 김은재 뉴스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라고 해야 되는데요. 원래라면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코너이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도 국회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아직도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같이 출연하기로 한 주진우 기자와 함께 급하게 다른 한 분 모셨거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님 좀 텐션 올려주십시오. 아니 저는 박지원 대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궁금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온 거지. 우리 주한 기자 옆에 계시는데 그럼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뭐 섭섭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박지원 의원한테 당장 영상 편지 하나 써주세요.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이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아니 나는 대표님 보러 왔는데 지금 묻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 나 참. 네, 국회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국회가 언제 여유가 있거나 뭐 원활하게 잘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뭘 여의치 않다고 그래. 항상 예. 여의치 않았지. 예, 박지원 의원실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지금 위원장이 이석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증인 불출석자의 고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2명이 부족해서 자리를 못 두고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몰라. 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박지원, 주진우 두 사람의 콜라보를 좀 준비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주주클럽이라고 해서 이번 호 저희 시사인을 같이 만든 두 사람의 핵심 인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름하여 명태균 특집으로 주주클럽 두 멤버 모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주하은 기자인데요. 또 주진우 기자가 이번부터는 저희 시사인에서 편집위원으로 함께 그 커버 기사를 비롯해서 쭉 이제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 팀 아닙니까? 특별 취재팀. 저는 싫어해요. 그런 왜 팀. 누구를 싫어하시는 전 거예요? 팀 싫어. 자, 저는 함께 시사인 있을 때부터 예. 팀 싫어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함께 이번 만든 이제 기사가 문이 열린다라고 해서요. 요 호고요. 근데 이 기사를 무슨 문이 보시면 열린 거예요? 무슨 문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열어주세요. 네. 어떤 문인지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궁금하시면 시사인 이번 호를 보시면 되고요. 명태균 씨 관련된 특별 이야기들을 또 같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중에 또 캡틴 프라이스님께서 어서와 시사인은 처음이지 주디라고 하시는데요.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이런 메시지 내셨는데 여러 번 출연하시긴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 아니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육성 녹취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가 나올 것이냐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주진우 기자님 어디까지 취재가 되셨어요? 뭐가요? 김건희 여사 녹취 나오나요?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가 많지요. 어디예요? 명태균 씨 전화기에. 그럼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결국 검찰 수사하면 나오겠죠. 검찰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지난해 12월인가요? 어떤 게요?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 그래도 아, 소방법 예. 관련해가지고 창원지검에서 지금 김영선, 명태균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아무런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인멸한다. 심지어 뭘 그 청와대를 협박한다. 이런 많은 일이 있었을 때도 검찰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움직이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수사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네.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미 검찰은 명태균 씨의 전화기 다는 아닙니다만 김 여사의 녹취 그다음에 김 여사의 녹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그리고 더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시간 문제이나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검찰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전국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예. 부분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를 너무 오래 지켜봐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바로 특검행 열차가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좀 신뢰를 얻기 어려운 지점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검찰에 있다가 직행으로 정치권으로 간 데다가 그리고
대통령 주변 그리고 여사님 주변 얘기는 전혀 수사를 못하고 있어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런 좀 메타포적인 커버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특검의 하는데요. 문보다는 다른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 문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기사를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를 25시간 넘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한 기자도 창원에 가가지고 오랜 뻗치기로서 명태균 씨를 만나기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예고처럼 좀 주한 기자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사를 두 갈래로 정리를 했는데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두 갈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천 개입이고요. 둘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것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조작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또 공천 개입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녹취를 상당히 많이 들었지만 주진우 선배 어떻게 그걸 다 가만히 듣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말을 횡설수설하세요. 힘들어요. 명태균 씨. 근데 명태균 씨가 저기 하늘 끝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딱 잡아와서 그래서 공천 개입은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25시간 동안에 갑자기 국방 정책을 얘기했다가 외교 정책을 얘기했다 이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 와중에도 선배께서 계속 물어봐 주셔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사실 명태균 씨를 오래 만나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명태균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했고 자기를 어떻게 변호했느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기사를 지금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의 말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지만 핵심의 요지는 두 가지다.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진우 기자의 오랜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죠. 그 이야기 있어가지고 공천 개입 의혹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워딩이라든지 그럼 기사에 담긴 이야기를 좀 주한 기자가 좀 더 이야기해 준다면요? 사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자신이 절대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쭤보세요. 그러면 문제죠. 사인한테 왜 부탁을 했냐 왜 했냐 하면 계속 여사님은 다 도와줬고 누구든 나 빼고 다 도와줬고 뭐 나도 이제 당연히 했고 누구든 다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희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되게 문제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뭘 다 도와줬다는 거지? 그러면 여사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천을 또 도와줬다. 뭔가 있다는 건가? 여사는 다 도와줬어 이렇게. 그것도 공천 개입을 또 시인하는 말이에요. 안 했다고 부인하는데 공천 개입을 안 했다고 부인하는데 그게 또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를 모시고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특수수사 보셨으니까요. 네, 뭐 검찰이 명태균을 자유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명태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검찰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김 여사를 수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걸 열심히 할 겁니다. 검찰이 뭘 열심히 하죠? 창원에서 그 명태균 씨가 어느 술집에 가서 외상을 졌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작은 탈세나 사기나 그 부분을 더 많이 주력해서 보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로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농단범이나 아니면 그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 조작범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사기나 탈세범으로 명태균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의 오랜 검찰 취재에 따른 촉이네요.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러 간다.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좀 사건을 묻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검찰이 우리가 아는 그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 누구하고 친한 거에 따라서 수사를 묻어왔던 일들은 너무나 커서요. 그런 특수부의 관행들은 계속되고 있어서 특별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시고 그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면 그 핵심에서 벗어나서 아주 작은 사안으로 사안을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차원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김영선과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보다 강혜경과 김태열 예. 그 간의 돈 거래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과의 돈 거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류로 가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로 가지 않고 지류에 머물 것이다 이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만 보면 네,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오는 행태들을 보면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 산소에 묻었댔다가 만일했다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구속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검찰이 왜 놔두는 건가요? 검찰이 무서우니까. 검찰이 명태균을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검찰이 명태균을 무서워하죠. 사실은 구속영장이 급히 필요해서 사전 구속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찰 때 도주 위험하고 증거인멸 두 개거든요.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도망가겠다고 나 잠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주 위험 있네. 그다음 증거인멸. 나 불태워버리겠어. 다 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숨겨놨는데 어디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내가 4대를 해놨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내 돈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공언하는데도 검찰이 안 잡아가거나 수사를 안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매우 드물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하셨다면서요? 부모님을요? 아버지? 뭐 그렇게 검찰발 기사가 또 나오던데요. 아니, 묘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검찰 관계자의 워딩에 기사가 있던데 근데 도통 뭐가 사실이죠? 화장을 했다 얘기했는데 화장을 해서 또 그래도 산소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숨겨놨어요.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저는 아주 초창기에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묘를 수소문했습니다. 했는데. 그 묘 어디 있는지? 네, 수소문은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약간 메타포적인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 근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묻어놓은 거는 같은데 못 찾겠더라 하고 나는 힘들었어요. 네, 그 처남에게 넘겨줬다 핸드폰을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해서 처남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처남과 그 장모 자기 집안에 비해서 자기 집사람 그리고 장모는 뭐 지방에서 영향력도 있고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어디까지만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4개를 포렌식 해가지고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플랜 B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하고 얘기한 얘기도 있는데 자 근데 명태균 씨가 일부는 검찰에서 가져갔고 일부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일부를 가져갔고 일부는 뭔지에 대해서도 빨리 규명해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입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열심히 하지 않았어. 명태균을 무서워하는 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이야 그런 정치인들 수사까지 가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사도 저희가 좀 썼는데 명태균 씨의 해명과 관련된 취재론에 대해서는 좀 주한 기자가 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명태균 씨의 해명 포인트는 간단히 보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조작이 아니고 가중치를 이제 보정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대는 이제 응답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가중치를 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방법론에 맞게 키워놓은 거다. 이 통상적 하나고. 방법이다. 네네, 통상적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누구 보여준 적 있느냐. 비공표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2가지가 논리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조작이 아니면 공표도 뭐든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주진우 선배가
대화하면서 했던 25시간 녹취 동안 중에 한, 예. 제일 웃겼던 부분이 하나 이거였거든요. 이제 강혜경 씨를 엄청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은 뭘 몰라. 그래서 명태균 내가 씨가?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강혜경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없어.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니까 선배가 거기서 그러면 명태균 씨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여론조사를 안 해.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명태균 씨. 이게 명태균 씨야. 네, 이 말맛이 살아있는 이번호 기사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명태균의 화법을 통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물쩍 넘어간다. 이런 네, 사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결정적인 질문을 딱 하면 예. 갑자기 쓱 넘어가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화도 돼요. 아, 생방송 중에 전화 와서 화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때는 비행기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뭐 여론조사를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바로 메일 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라 막 그런 그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네, 씨의 음성. 네. 그러면 맨날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나 그 얘기를 그 재방송에 나오는 그 한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그러자마자 비행기를 그럼 얼마나 탔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무릎 수술을 해서 네. 차로 올라오지 비행기를 절대 안 탄다 얘기했는데 대선 때는 비행기 타고 오기도 했었어요. 뭐 티켓이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비행기 얘기를 가지고 나 비행기 안 탄다니까 알잖아. 그건 주 기자도 아는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둬 그러면서 방송 중에 전화 와가지고 저를 대 화를 막 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뻥도 있고요. 뭐 허세도 있고 예.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상해.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해. 근데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이 하필이면 대통령 대통령이고 부부인가요? 하필이면 네, 이상해. 나는 천공도 이상하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하고만 예. 이렇게 잘 지내가지고 저는 진짜 처음에는 뻥인 줄 알았어요. 아, 명태균 씨 이야기가. 근데 예. 이 사람이 하는 말 예. 그리고 하는 그 묘사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겹치더라고. 이 사람 보게 하고 가서 봤는데 진짜를 말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그래서 거짓과 참 중에 계속 이렇게 걸러 들으면서 이게 진실들의 조각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한 거죠. 네. 워딩의 날 것들을 좀 공개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사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게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이 나오면서 경선 이후에 안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깨져버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실은 꽝 작전이야, 꽝.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니라고 뭘 하고 머리를 쳐박고 나는 못 봤어 안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명부터 거짓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 봤다? 그래 한두 번 두 번이라고 하지만 두 번 말고 이미 주기자 취재로 4번이 밝혀졌었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또 만났다는 사람 하면 한 7번 정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녹취가 나왔잖아요. 경선 때 이후에도 잘 지냈는데 예. 얘기를 했는데 경선 이후에도 말했다고 하는. 처음에 가서 저는 김건희 여사하고만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명태균 씨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대표님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잘해줬다며 이렇게 하면 처음에 얘기를 안 해.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가 우리 대표님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아니야 그 김 여사뿐이겠어 여사님 뿐이겠어 대통령도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다. 아니 근데 아크로 비스타도 갔다며. 그러면은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다가 다른 얘기 듣다가 근데 아크로 비스타 하니까 개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진짜 개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강아지 혹시 존중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러면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야. 이 개를 묶어놨어. 앞에 그 개가 끝까지 짖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게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렇게 했더니 선거 전반에 내가 그리고는 나중에 나온 얘기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끌어내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씩 이렇게 쌓고 이렇게 들었던 거죠. 네. 근데 명태균 씨의 말이 물론 이렇게 허언과 이렇게 과장 같은 건 좀 뺍니다. 빼면
대통령실의 설명보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고 사실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말이 더 힘이 실린 겁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번 엿먹이려고 대통령실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거다. 그런 거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해명이 나올 수가 없어. 사실관계를 조금만 네. 파악해봐도 이게 진위 여부를 따져만 봐도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해당 음성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온 음성으로서 뭔가 좀 판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는데 그 시기에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였는지 저희가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처음이니까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는 그날 아침에 명태균 씨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를 희생용으로 삼으면 가만 안 두겠다. 한판 뜨겠다. 내가 10대 맞아도 한 대 때리는 사람이다. 20대 맞아도 한 대 때리겠다. 가만 안 있겠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인데 대통령 음성이 나오는 날 아침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민주당을 막 욕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민주당이야 갑자기. 당신은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당이 막 그렇다면서 계속 민주당하고 나 이제 안 하겠다. 다 잡고 가겠다. 다 태우겠다. 그만두겠다. 뭐 이제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뭘 안고 가요? 자기 안고 가겠대. 어디? 파일을 안고 가겠다는 건 아니고 어디에 가겠다는 거죠? 뭐 자기 혼자 다 안고 가겠다. 자기 검찰 가겠다? 모르겠어 그래서 뭘 아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음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음성이 나오는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아마 명태균 씨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제 서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나 이제 다 불 싸질르고 이렇게 가겠다 하고 민주당을 욕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명태균 씨가 가열차게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나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 얘기를 했어요. 공적 대화 내가 많이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폄하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보고서라도 아이한테 그 사기꾼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내가 뻥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해서 나는 죽더라도 싸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엔 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 많이 좀 안타까워. 좀 안타까워. 네. 근데 또 명태균 씨가 또 심정의 변화가 크신 분이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명태균 씨랑 주한 기자도 통화를 하긴 했잖아요. 네. 사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선배가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동안 진짜 거의 스토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화를 계속 했었는데 제 전화는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걸 이제 일단 물어보고 난 뒤에 일단 빨리 만나자. 내일이라도 만나자. 이렇게 빨리 꼬셨는데 자기가 지금 검찰 조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다. 제가 변호사도 없는데 너무 바쁘다. 이러면서 그러면 대신에 검찰 조사 끝나고 주 기자를 첫 번째로 만나겠다. 이렇게 이주 기자를 주한 기자를 첫 번째로 만나겠다. 호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명태균의 전화법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대선 때 허경영 저기 하늘궁 거기 그분 있잖아.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허경영 쪽 관계자를 만났다. 명태균 씨가 허경영을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났죠. 허경영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허경영 씨 대선 가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허경영을 잘 이용하면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나러 갔다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허경영 씨한테 영업하러 간 것도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허경영 씨 여론조사 해줬대. 그런데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더래. 그냥 그 공개된 전화로. 그러면 자기 성격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전화를 한대. 그래서 7번 연속으로 했더니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
명태균 씨의 어떤 화법을 이해하는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 소위 말해 영업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어떤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안 만난 사람 정치인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정도네. 허경영까지도 그렇기는 예. 하지만 사실은 지난 대선 때까지는 그 창원 마산에 있는 예. 마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난 대선을 계기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 이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태균 씨 이분이 기염상이네. 이거 기염상이야. 이분이 이게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자기를 알아봐 준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랍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잘 통했어. 그래서 명박사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회한 거는 맞아.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명태균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근데 몇 번 만났대. 그리고 그 사람 그 얘기만 했는데 근데 명태균이 위원장님 집도 알고 뭐도 알고 많이 알던데요. 그랬더니 집에 안 왔대. 아니 명태균이 집에 갔대는데 그랬더니 안 왔대. 절대 안 왔대. 그래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뻥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위원장님 제주도로 휴가 갔을 때도 가서 같이 갔다는데 그랬더니 제주도에서는 한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관계가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그래서 김종인의 책사나 김종인 사람으로 불립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 처음에 그 김종인 사람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검찰에 나와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명태균이 이렇게 서서 가가지고 이렇게 다면서 내가 김종인 데려올게. 김종인 위원장의 사위가 그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고 거기다가 김종인 그 위원장의 사위가 검사였어.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도 이 윤과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었어. 좀 풀고 싶었어. 그때 이제 위원장님 내가 잡아올게 그러면서 데리고 갑니다. 메신저. 데려갑니다. 예. 그리고는 이분이 이준석하고 또 사이가 나빴잖아요. 근데 당 대표인데 거기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그거 안 좋잖아. 그런데 여기에도 딱 가가지고 내가 이준석 데려올게. 해가지고 이준석 이렇게 아주 합니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니까 윤석열 후보 측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명태균은 어떻게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취재해봤더니 이준석 사람, 김종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서 신뢰를 한 번에 해보고 이쪽에서는 또 그 이준석과 김종인을 한 번에 데려오는 거 보고 그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굉장히 총회하는 아주 아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술이나 무술 논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오랫동안 붙어있던 딱지 같은 의혹이었지만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보수의 전략가라든지 약간 과학 이런 쪽의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태균 씨가 저분들의 마음을 얻었죠? 아니 전략가 무속이나 그 주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그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과학적 데이터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꼭 그런 건 같지는 않은데 말하는 게 막 동서고금을 넘나들고 꿈 얘기를 조금 하기는 해요. 관상 얘기해요. 배반 배신상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신상이요? 저기 오세훈 시장한테 배반 배신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세훈 씨한테 배반 배신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속인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생선 장수와 동태눈깔 보면 알지. 나는 이 사람들 파는 사람들 눈깔 보면 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무속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 얘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공천을 달라고 하잖아요. 공천 개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천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얘기해요. 내가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 텔레그램 보여주잖아요. 봐봐. 보셨죠? 주 기자는 직접. 제일 먼저 봤죠. 예. 자 보여주면서 자 내가 공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 여사님은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했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거절한 거야.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공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이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 아니 그 사람 공무원도 아닌데 뭐가 어때.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닌 사인한테 공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봐봐 안 했다니까 하면서 이게 보여줍니다. 아 카톡 저 텔레그램을 예. 전화 받으면 안 되죠. 예, 누구신데요? 자, 아니, 자, 그런데 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받으세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공천 얘기를 했잖아요. 공천 얘기를 했는데 자 공천 개입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들어줬어. 자 공천도 안 주고 옆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가는 거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내가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안 들어준다고 화를 냈더니 화를 내고 그래서 공천을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니까 뭘 했냐면은 7불사로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을 부르잖아요. 그 선거 그 총선 기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7불사 모인 거예요. 7불사에서 삽질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 왜 7불사에서 모여? 명태균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장이 클 걸 알았어 이미.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면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주 기자 보기에는. 아들 같은 존재는 아니고요. 네. 근데 저기 이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는 책사로 선거 전략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은 대통령이 될 그릇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번개탄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2년짜리 개헌 얘기를 하죠. 아. 2년짜리 개헌 얘기라는 이미 시작 전에. 전부터도 네, 전부터. 이미 2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개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헌론자가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하고 말이 맞는데 애초에 그분의 신기로 2년만 쓰임이 있다. 시기까지는 아니고 딱 보면 이게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생선장수시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저기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과 이준석이 셋이 손을 잡고 보수의 정권을 만들면 예. 보수 정권을 만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존 정치권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을 묶는데 되게 노력을 했던 거죠. 네, 댓글창에 주진우 기자 전화 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누군지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명태균 씨가 자기 얼굴 막 돌리지 말라고 전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네. 예. 자 검사 주진우하고 검사 출신 지금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하고 예. 나하고 좀 헷갈리지 좀 마라 나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가끔 기사에서 주진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내가 한 줄 아는데 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나 진짜 그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던 나 진짜 이름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 예, 윤석열 검찰 시절에도 굉장히 중요 사건들을 맡았었고 그리고 또 같이 또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뺐지고. 아니 예. 박근혜 우병우 사단에 주진우 예. 검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있었으나 그때는 그 윤석열 검사하고 주진우 검사하고 이렇게 서로 욕하는 관계였습니다. 네. 욕을 살벌하게 하던 관계였습니다. 어. 근데 대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그렇죠. 아니었고요. 훨씬 더 높으니까. 끝까지 우병우 사단에서 마지막까지 박근혜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주진우 검사였는데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어서 갔을 때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사람을 계속 수사했던 사람이죠. 집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울산에서 아주 중요 백화점 롯데백화점 뒤에 있잖아요. 오. 거기에 나이트클럽 건물 받아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주진우로 헷갈리지 말라고. 나는 그 주진우가 아니다. 근데 그때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그 결도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주진우 검사는 변호사가 되고 김건희 여사의 일을 전담하면서
그 네거티브 대응팀이었다 선거 때 이런 얘기 그래서 있었었죠. 예, 예. 급격하게 가까워졌죠. 아, 그러면 윤 대통령의 용인술의 핵심은 결국 또 김건희 여사네요. 과거에 아무리 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도 여사가 탕평을 하면 사람을 쓰고 이런 건가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사람한테는 충성하지는 않는데 한 사람한테는 아주 좀 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운영회에 나와가지고는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두 분은 보세요? 먼저 얘기해봐요. 아니, 먼저 보는 느낌인데요, 주기자? 면접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는 정진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법적인 건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실 상식이 안 맞으니까 모두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에도 맞는다는 말은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 정도는 이제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상식을 들먹일 줄은 몰라서 그날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진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참 정진석이 참 고맙기도 해요, 사실은. 왜 고마우세요?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취재를 하러 갔는데 거기 공주입니다. 2024년 올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4월입니다. 공주인데 엄청 옛날 같은데. 공주에서 이분이 4선을 하셨나요? 박수현 의원과 이제 원래 네. 5선에 그렇죠. 경쟁을 근데 했죠. 이분 아버지가 또 거기서 몇 선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또 친일파여서 관료를 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선 때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공약 발표하고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했었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왔다 가니까 지역 민심이 싸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지라고 갔던 건데 나빠졌다. 가시면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부터 대통령이면 당선인이 전화를 했어요. 일개 어떤 사람의 공천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죠. 그렇죠. 근데 법적, 상식적 뭐라고요? 정치적. 법적, 정치적, 상식적. 아무 문제 없어. 정치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그냥 덮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 국민의 상식적, 국민의 정치적 수준 그리고 법적 수준에서 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 아니면 멍청이 같아요. 아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나오는 것마다 아니다 몰랐다 거짓이다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그러냐 정치적으로 덕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다 모든 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다 가게 될 겁니다. 그 대통령실장이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계속 흥분하고 반발하면서 나 대통령과 공적 대화했다. 나 이거 말고 더 있다. 이 문자 말고 더 있다는 얘기를 계속 나왔던 게 대통령실의 반응. 정진석이 뭐라고 했다. 정진석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보고 명태균 씨가 반응을 낸 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머리는 안 좋습니다. 거기다 애정도 없어요. 주어가 생략되신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거예요. 계속 생길 거다. 이루다님이 주진우 기자 앞에는 반드시 기자라고 써라 이렇게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영선 의원 말고도 공정개입 의혹 나오는 게 사실 김진태 강원도지사라든지 김진태 강원지사 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죠. 조은희 의원 이름까지도 나오는 게 있던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수사를 하려면 서울에서 중앙에서 하거나 중앙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해야 될 수준인데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이렇게 민기적 문개기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국민의
원성은 커질 거고 특검을 외치는 사람은 더 늘어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좋은 기회예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한번 잘하면 또 국민들은 또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국민들이 알거든요. 알아.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검찰이 있었어요. 그런 수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이 정치 조직화됐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이 수사가 아주 좋은 기회야.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를 악물고 수사를 잘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예. 특검 얘기를 여기 처음 나와서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또 특검 제조기시니까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한 기자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14일에 올라가는데 통과 그때는 될 거고요. 재의결까지도 될 거라고 보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저는 취재하고 있으니까. 친한계 예.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별건 수사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인데요. 그거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오늘 또 특검 관련한 질문 받았을 때도 이미 말한 걸로 가름하겠다 전혜원 기자가 질문했죠. 이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 제조기 주진우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많은 생각을 할 텐데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와 같이 가면 자기도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는 한동훈을 깨시면 안 됩니다. 얼굴은 보고 싶진 않아요. 예, 네, 예. 네.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데 갔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앞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오,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태극기 예. 집회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예. 그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 예.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이게 한동훈의 산을 넘어가야 돼. 특검으로 가서 한동훈 산까지 있군요. 네, 예. 특검으로 가서 특검에서 명확한 그 증거들을 이렇게 몇 개씩 이제 나오고 그때 이제 증거들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국민들이 어떤 문이 열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박근혜 특검 때도 그때도 이제 여기는 우상호 원내대표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랬죠. 예. 저쪽에서는 박지원 국민의 대표가 당이었죠. 당이요. 그때 국민의 제3당 당이었습니다. 역할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 나는 그래서 오늘 박지원 대표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지난 국정농단 특검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못 하게 됐으나. 유튜브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박지원 의원이랑 그때 같이 꼭 하시죠. 근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국회를 통과해서 특검으로 가는 게 실체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 부분이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워낙 16년과 겹쳐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탄핵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선은 특검이 첫걸음이다. 그때도 특검에서 특검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신문이 나서서 박근혜를 여기서 그 자리에 1시간도 더 두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거 김건희 특검이죠 이번에. 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 진실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우선 특검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하던데 그 이야기는 2주 후에 다시 박지원 의원과 주진우 기자가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대본에 있던 것들 다 날리고 정말 완전히 저희가 생 라이브로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들에도 아주 성실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로 답해 주셔서 누가 전화 오셨길래요. 전화 이제 받으려고. 예, 두 분한테 특별하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네.
예, 또 나와주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당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